다음 시장 전략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정임 소장은 전략. 전략도 크게 없죠. 뭐 시장이 이런데 지금 전략이 있을까? 뭐 어쨌든 뭐 저는 그러니까 이제 금융 쪽, 그다음에 네. 철강 쪽, 그리고 이제 사료 이런 쪽은 조금 우리가 지금 테마주로 치부하기보다는 뭔가 좀 지속성이 좀 있어 보인다. 이렇게 좀 생각이 좀 금리 이슈가 있고, 그렇죠. 원자재 이슈가 있고, 뭐 곡물이야 이제 식량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보도들 막 나오잖아요. 식량 안보에 대해서 아마 점점 더 커질 겁니다. 예, 뭐 해석을 더 잘 해주셨네요. 네. 일단 뭐 인플레랑 정책이 만나는 게 이제 금융 쪽이고 철강이고, 그다음에 이제 전쟁 여파에 어쨌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농업, 철강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뭐 메이저 수급도 테마주라고 좀 치부하기에는 뭐 제법 좀 들어오는 상황이고, 생각보다는 좀 투자 심리가 오랫동안 좀 머물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. 뭐 요즘에 이제 빠르게 올라왔던 게 이제 아무래도 2차 전지 소재 쪽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, 지금은 속도감보다는 방향을 잘 잡고 있는 종목들, 업종들을 좀 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하고, 그리고 이제 뭐 이 금융 쪽에서 뭐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손해보험 쪽입니다. 좀 손해보험 쪽이 뭐 여러 가지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. 뭐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신차 출시가 좀 늦어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좀 보험료를 많이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악재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, 요즘에 제가 이렇게 올 때 보면은 차가 별로 없어요. 다들 네. 이제 코로나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차도 별로 없고, 근데 손해율 하락, 뭐 지급 건수 하락, 뭐 기름값 이런 때문에 그렇다는데. 뭐 그런 것도 있죠. 예, 그런 것도 충분히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이 제가 이제 관련된 분들 몇 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직 이제 전기차 쪽에 계리사들이 이게 손해율 산정을 못 하고 있대요. 그러니까 네. 너무 통계가 없다 보니까. 근데 이제 이게 올 상반기 정도에 어느 정도 좀 통계가 좀 생기게 되면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사잖아요. 근데 차를 만약에 사고 나서 고칠 때는 제 돈을 다 주고 고쳐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 면에서는 좀 이런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그런 시각도 굉장히 좀 길어질 수 있겠다 좀 생각이 들고, 뭐 전략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계속 이 말씀 드리는 것 같아요. 보유 종목에 대한 의미를 찾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. 뭐 실적이든 수급이든 뭐 미래의 어떤 가치든 간에 요 종목을 매수하셨을 때의 그런 의미가 변화가 없다면 가져가시는 거고, 뭔가가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그에 맞는 이제 비중 조절을 하시는 이제 그런 시기로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,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만 이제 생존의 문제에 걸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빠른 이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. 뭐 일단은 뭐 이렇게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보유 종목에 대한 의미 찾기, 뭔가 의미가 있어야 계속해서 뭐 버티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.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유하신 종목 주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물어보고 그렇죠. 점검해보고. 그걸 왜 샀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, 네. 그 샀던 이유가 변화가 없다라면 들고 갈 수 있는 거고, 뭔지 모르고 뭐 이게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과감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, 그게 좀 가장 좀 적극적인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약간 능동적인 대응이 좀 다시 필요해지고 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넉넉히 앉아 있기에는 또 변화가 있나요? 네, 근데 또 막상 또 보다 보면 너무 놓게 됩니다. 요즘 시장 움직임이 그렇게 좋습니다. 됐는데, 네. 자, 하천 본부장의 전략은 아까 뭐 하셨나? 아니요, 아직 안 안 했습니다. 했군요. 네, 짧게. 짧게 하고 기업. 네네. 일단은 저는 원자재 쪽을 좀 다시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네.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게 원자재인 것 같은데, 특히나 이제 곡물이나 사료, 비료 쪽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. 하천 본부장이 우리 또 에너지 네. 이슈로 작은 기업들, 이미 뭐 노출된 기업들 말고도 많이 해주셨죠. 네. 헬베스 스탁에서 김시은 연구원하고 같이 네. 인상적이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네, 그래서 어쨌든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, 만약에 곡물이나 사료 비료 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라면은 농기계까지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죠. 보고 있습니다. 뭐 대동이나 이런 종목은 이미 시작을 했지만, 네. 이제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TYM 같은 경우도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고,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고 있고,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충분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네. 원자재 쪽에서 유가가 많이 오르면 우리가 원전이라든지 이제 대체에너지 쪽에 대한 또 수급이 굉장히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그쪽도 계속적으로 좀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순환매의 흐름을 좀 잡아보시는 데는 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그 공약주인데 사실 하이브를 좀 들고 왔습니다. 하이브. 네, 하이브. BTS의 군대 문제 이슈가
네. 또 이번에 새로 인수위에서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. 그렇죠.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 이제 하이브도 후발로 충분히 좀 기대가 되는 게 뭐 최근에 YG라든지 뭐 JYP라든지 SM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하이브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BTS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부분들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좀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앨범 판매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BTS 비중이 약 80% 정도가 됐다면 최근에는 이제 60%에서 이제 50%대까지도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. 그만큼 세븐틴이라든지 뭐 엔하이픈이라든지 다른 기타 라인업들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앨범 판매 숫자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비중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BTS 만으로도 사실 엄청나게 더 커질 수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또 신규 이제 또 아티스트들이 또 나오는 부분들 계속 체크해 보신다면은 충분히 역별에서 정별 바뀌는 부분에서 좀 괜찮게 중장기로 끌고 가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개장 중계와 그다음에 기업 포인트까지 잡아봤습니다. 두 분이 고생해 주셨고요.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,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